광화문 연구소의 차선호라고 합니다. 오늘 정경희 의원님 와 계신 김에 건의 겸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게 사회의 변화와 사회 현상을 담아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법과 제도가 사회 변화를 견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 지금 민주화 유공자, 하다못해 지금 4.3, 저기 여수까지도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요. 얼마 전에는 동학까지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쪽은. 그게 뭐냐면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법에 정해진 보상과 예우를 해주다 보면 그게 사회 분위기가 되고 사회 인식이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거 반대한다, 그건 아니다 하지 말고 방금 김 소장님 말씀하신 거랑 괴를 같이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우리 산업화 그리고 안보를 지킨 거는 국가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나요? 민주화 유공자법 만들듯이 산업화 유공자법 만들 생각은 우리는 왜 안 하는지. 남들이 저쪽 좌파 애들이 자기가 했던 걸 신격화시키고 영웅화시키는 법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우리 반대만 하면 쟤들은 또 반대하는 애들이지. 저는 반대할 정성으로 우리가 잘했던 거, 우리가 기여했던 것도 법으로 만들어서 법에 따라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 무슨 블랙리스트 그것도 그냥 행정행위로 하다 보니까 다 감옥 갔지만 법으로 만들어서 하면 법에 있는 대로 한 건데 그 노력이 우리 국회에서 국민의힘이나 우파정당에서 그거 할 생각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욕먹거든. 근데 저쪽은 4.3도 법 만들어버리고 법 개정 계속하죠. 동학까지 법 만들겠다고 욕먹어가면서도 하는데 이 우파정당에서는 조금 욕먹을까봐 그 법안을 만들 생각조차 안 해요. 근데 오늘 오신 정경희 의원님께서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주변에 들었던 바로는 그런 법안 제정 등등에 앞장서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들어서 오신 김에 건의 겸 질문 겸 한번 드려봤습니다. 괜히 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부탁드리는 질문 겸입니다. 예.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들의 산업화 민주화 구도에 빠지지 말자 그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자꾸 무슨 4.3이고 5.18고 이 세상 모든 거를 민주화를 다 자기네가 했다 그러면서 자기네를 위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려면 산업화 민주화 구도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건국, 호국, 부국으로 가자.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아까 이제 이거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은 지금 우리 김대호 소장님께서 건국에 서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건국에 관한 거를 한 2년 프로젝트를 했어요. 저 사실 미국사 학자입니다. 30년 미국사 하다가 이제 교과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갖고 이제 교과서 문제를 하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완전히 지금 48년에 세워진 두 개의 정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역사 교과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정통한 정부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가롭게 미국사 연구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30년 하던 거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 연구를 한 프로젝트를 한 4년 했는데요. 그걸 하면서 깨우친 게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로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건국의 서사 엄청 많아요. 이승만 대통령 과거 시험 공부를 몇 년 하다가 그 시대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낙방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감옥에서 죽을 뻔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그 다음에 당시로서는 드물게 오스트리아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않나 여러 가지 서사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돌아와서 이제 정치 지도자가 되는 과정도 굉장히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김구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한꺼번에 같이 귀국했는데 이승만 박사 호롤단신으로 와가지고 근데도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건국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서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건국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는데 그때 그 과정을 보면은 유엔 한국위원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선거 감시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 문맹자가 10명 중에 8명이 문맹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거법을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고칠까 하는데 그 정당 지도자를 불러놓고 4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김구 선생, 김규식 박사,
여운홍이라고 있어요. 여운형의 동생 여운홍.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 이렇게 네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서 4명 중에 1명만 문맹자 투표를 허용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겠습니까? 그 4명 중에 가장 진보적인 사람 1명 맞춰보세요. 그게 이승만 박사예요. 문명자에게도 투표권 줘라. 나머지 3사람은 다 반대예요. 그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가장 개혁적인 인물로. 그러니까 농지개혁을 했잖아요.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지금 무조건 독재자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매도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한 게 쟤네들이 좌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도 무조건 독재자, 다 독재자. 무슨 이승만 대통령도 한강다리 끊고 도망갔다. 한강다리 끊고 도망갔다고 6.25 때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끄는 것도 아니지만 국내 대한민국 밖으로 나간 적이 없고요. 김일성은 만주 도망가다 평양이 함락되니까 가족들 도피시키고 함락되기 전에 벌써 평안북도 관계로 갔다가 나중에는 중국 땅 퉁화까지 갔어요. 아예 한반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쟤네들이 역사책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는지 김일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6.25 전쟁도 김일성이 일으켰잖아요. 김일성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민족을 학살했다. 뭐 6.25 때 뭐 사람을 죽였네 뭘 했네 그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역사책 이제 아까 우리 한민호 국장이 말씀하셨지만 동화책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생들이 있는 책까지 그러니까 동화책 뭐 그림책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이거 뭐 다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다 뺏겨가지고 지금 뭐 남아있는 게 거의 없고요. 정치권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시는데 지금 이 정치권도 이게 뭐 총칼만 안 들었지 거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권도 뭐 간신히 가져와서 이거 이제 유지하려면은 우선 뭐 물가부터 잡아야 되고 뭐 이거 살기는 너무 힘드니까 문화예술 뭐 이런 교육 이런 건 뒷전이었고 뭐 교육부 장관은 청문 보고서 인재 국회에 왔는데요. 근데 이 청문 보고서 할 위원회도 없습니다. 전반기 국회 다 끝나버려가지고요. 이걸 수령할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 지금 상임위원회 다 끝났고요. 하반기가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중에 붕 떴어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권한테 해놔라.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 다른 밖에 계신 분들은 정치권한테 다 니네가 해놔라 그러고 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민간 무슨 단체 사회단체에서 다 해주셨으면 하고 서로 밀고 아무도 안 해요. 그게 이제 우파 문제점입니다. 쟤네들은 뭐 박원순 시장 살아있을 때 무슨 조직한 시민단체가 4,000개인가 있대잖아요. 그래서 온갖 아까 민관 협동을 얘기하셨지만 쟤네는 민관이 완전히 유착이 돼가지고 그냥 끈끈하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먹여 살리는 관계였는데 우리는 그 중에 어느 것도 아니고 서로 공을 떠넘기다가 공은 우주로 날아가게 생겼어요. 네.